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풀필먼트 국내외 서비스 동향은 좀 어떤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 주자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이제 그 2019년에는 하나로 한 48조 정도 했고요. 지금 미국 내 프라임 회원도 좀 약간 저기 옛날 2년 전 자료인데 지금 한 1억 한 5천 명 가까이 올라가 있고 아마존 이용자 62%에 좀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 쪽에 많이 이제 승부수를 거는데 프라임 멤버 왜 그러냐면 여기 좀 자료를 보시면은 100불 정도 이하는 사실은 비회원이 많고 100불에서 500불 사이여도 비회원이 많지만은 1인당 구매액이 1000불이 넘어가면 당연히 그 프라임 멤버가 24%를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즉 100불을 사는 그 비회원이 10명과 1000불을 사는 한 회원은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프라임 멤버들을 굉장히 많이 가입시키고 락인하는 동의는 뭐냐면 들여다보면 저희가 예측 물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A라는 대부분 이게 아마존이나 지금 많은 경우 다른 그 우리나라의 쿠팡이라든가 많은 회사를 따라서 하는데 이 프라임 멤버십을 갖는 것은 어떤 A라는 사람이 패턴을 봤더니 기저귀라든가 우유를 보니까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구매를 하더라.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데 채널로 그 사람이 다른 채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에 주문이 고객이 안 했지만 그 주문을 안 했지만 주문할 거라 생각하고 물류센터에 갖다 놓습니다. 그게 예측 물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물류를 하나의 그 오다의 풀필먼트로 생각하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 물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그 프라임 멤버, 그 자기 회원한테 많은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이득을. 뭐 무료 반품을 무한정 해준다든가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배송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아마존 프라임 멤버 그 연계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미국이 전역은 2일 배송 서비스고요.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충성 고객 확보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2020년에 300만 개 이상 품목 당일 및 새벽 배송을 했습니다. $35인데 프라임 멤버한테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딥프라이스를 학용하고 그 다음에 예측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원래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마존의 이제 그 회장이 그 나름대로 자기가 그 처음에 했던 그 그림인데요. 물류를 활용한 고객 정보 유입해서 빅데이터 활용하고 예측 물류 가능하고 고객 만족도 지속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로 외부 셀러를 유입하고 트래픽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론칭하고 빠른 배송을 이제 그 어떤 발판을 삼아가지고 충성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FBA라는 건 뭐냐면 이제 Fulfillment by 아마존인데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자기네 물류센터, 그러니까 아마존에 갖고 있는 물류센터에 너희들이 입점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통합 배송을 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스케일 메리트, 대용량을 하게 되면 오퍼레이션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빠른 배송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물류센터는 유유 공간하고 시스템 역량을 공유해서 물류는 비용에서 이익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류를 직접 이렇게 인소싱을 해가지고 직접 운행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낮은 물류비 협상하고 낮아진 효과를 다시 상품 강에 반영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11월 16일 얼마 안 됐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아마존하고 시벨본가가 아마존이 시벨본가에 투자하겠다라고 투자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해서 네이버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뜨거워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쿠팡이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데 이제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1번가 사실은 4, 5위 정도 하고 1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어쨌든 아마 11번가를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아마존이 갖고 있는 앞서 말한 그 물류에 대한 영향력, 그걸 레버리지 시켜가지고 이제 11번가가 어떻게 가지고 갈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이 있어서 상당히 영향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쿠팡을 한번 볼게요. 쿠팡은 지금 현재 19년에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9년에 이제 그 7조를 했는데 영업 손실이 한 7,200억 났습니다. 20년도 한 10조 정도 생각할 될 것 같고요. 20년도 10조 정도의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에게 이제 그 물류를 인소싱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그 2019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물류센터가 168개입니다. 그 쿠팡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400만 명,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3,400만 명의 인구의 10분 거리에 배송이 가능한 인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군 단위까지 물류를 다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광역 물류센터도 있지만. 그래서 물류 거점을 만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고정비가 생깁니다. 고정비가. 고정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앞서 얘기한 아마존도 적자를 수년 동안 거의 10년 이상 적자를 본 이유도 물류를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를 봤던 거고요. 이제 쿠팡도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고비용 구조. 지금 마켓컬리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실의 주요 원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어쨌든 로켓 배송을 통해 가지고 비가격 경쟁을 만들어가는 부분,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쿠팡이 압도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그리고 쿠팡이 2019년까지 누적으로 한 4조 9천억 정도의 그 투자 입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사실은 이 미래를 보는 거죠. 이게 손정희 회장이 대주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리바바의 대주주 있고, 그다음에 쿠팡의 대주주, 그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대주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나오는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시안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풀피먼트라는 걸 개념을 놓고서 투자를 계속하면서 영역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 쿠팡이나 알리바바를 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이제 또 런칭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벤더 플렉스 서비스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쿠팡이 168개의 물류센터가 있는데 그거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거로. 그래서 아마존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물류 역량이 갖고 있는 회사를 자기의 그 물류의 파트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류센터에 아마존의 물량을 유치하고 그 회사 물량도 유치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플렉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플렉스가 단순하게 물류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존이 최근에 자가용을 활용한 뭐 플렉스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게 다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플렉스로 늘어나면서 풀필먼트는 벤더 플렉스 서비스로 늘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풀필먼트 벤더로 해가지고 자가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운수법에 그 화물차를 가지고 하면 불법이고요. 자가용은 회색지대입니다.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좀 애매한 규정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워낙 그게 어떤 다른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세컨 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풀필먼트 벤더 서비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요. 그게 다 이제 풀필먼트라는 관점 안에서 53% 비용을 좀 더 분산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쿠팡은 또 지금 현재 자체 물류센터도 하지만은 5대 광역시는 쿠팡이 직접 하고요. 기타 지역은 한진에다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쿠팡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진의 아웃소싱을 해서 한진 허브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제가 한 달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게 이제 그 매출이라든가 우리가 말한 이커머스 쪽에로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네이버하고 쿠팡으로 저는 2강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강 체제로 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업체들은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에 다른 또 관점이 있지만 부분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뭐 SH닷컴이라든가 전통 회사들도 나름대로 있지만 어쨌든 큰 걸로 봤을 때는 네이버 쿠팡으로 생각이 되는데 변수가 아까 이제 그 11번가에 아마존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좀 혼돈 상태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라쿠텐하고 아마존이고요. 2강 체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와 진동닷컴. 진동닷컴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마존, 미국은 아마존, 월마트, 쇼피라고 했는데 일단은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가고 있고요. 가고 있을 것 같고 월마트도 올해 작년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놀래가지고 해서 1층을 풀필먼트 센터로 다 바꿨고요. 이제 픽업 서비스를 자가용 타니까 자가용이 딱 오면 주문해가지고 바로 갖다 주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개념을 넣어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존이 월마트가 아마존을 굉장히 많이 따라갔고요. 쇼피가 이제 최근에 대두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출 쪽도 많이 일어나는데 어찌됐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물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물류 업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진이라든가 롯데라든가 롯데 물류도 있고 한진 물류도 있고 뭐 CJ 대한통 물류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게 브랜드가 없어요. 브랜드가 없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한진이 처음에 한진택배 나올 때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 한 26년, 6, 7년 전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뭘 만들었냐면 브랜드를 타발마라고 만들었어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5년 택배 처음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좀 나오다가 이제 접었는데 그때 타발마가 말이잖아요. 지금 자동차 타고 가는데 말 타고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폐기됐죠. 한참 나오다가. 근데 지금 어찌됐든 물류 쪽은 지금 여러분 그 회사들이 오게 되면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뭐가 있냐 브랜드가 있어요. 마켓컬리 뭐 그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그다음에 뭐 홈픽이라고 그 회사도 있는데 줌닷컴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도 공유물을 써서 하는 회사인데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홈픽이라고 만들고 그래서 브랜드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이닝을 해야 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딴 데 흘렀습니다. 네이버는 물류 배송에 가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뭐 딜이라든가 FFS 이거 다 투자한 회사예요. 이게 브랜디 뭐 해가지고 네이버가 아웃박스, 두성컴퍼니, 위킵 이런 다 회사가 좀 들어본 회사가 안 들어본 회사도 있지만은 네이버가 다 풀필먼트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투자하면서 시장을 관전을 하고 네이버는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했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꾸준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풀필먼트 할 것인가라는 거 하다가 최근에 그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 네이버가 그 투자한 회사인데 메시코리아 물류 배달 서비스, 그 우아한 형제들 이제 음식 배달 여기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등등 하고 있고 예측 서비스 그래서 네이버가 기존에 제공 중인 예측 서비스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 이 물류 쪽에 풀필먼트를 가가지고 물류회사는 아니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물류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는 이제 드디어 CJ 대한통운하고 이제 주식도 좀 전략적 투자자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본격적으로 풀필먼트 시장에 진입했어요. 네이버 쇼핑이 안에 들어가 3자 셀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제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쿠팡과 경쟁을 가속화하는데
원래 여기 보시다시피 배송 서비스 체계들은 기존의 이커머스는 오후 3시에 주문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보관센터에 있다가 택배 터미널을 보내요. 허브 터미널에 와가지고 다시 택배 서브 터미널을 보내서 소비자에게 가서 D 플러스 1일 배송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앞서 있었던 보관센터 택배 서브 터미널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풀필먼트 센터로 바로 물건을 가져와서 당일 배송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밤 12시에 주문 마감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마감이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일일 배송, 아침 새벽 배송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브랜드도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그 물류를 통제하는 인플루언스 커머스 삽입하고 하루 배송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이게 공유 물류 풀필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면 당근 마켓입니다. 당신의 근처 마켓. 여기에는 분명히 픽업하고 배송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배송비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낸 사람이 하는 거 받는 사람 내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보가 있는데 그 보낸 사람이 집이 이제 볼러간 센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벽 배송 마트 거래가 이제 했는데, 거기서 사가지고 자기 당근마켓 파는 거예요. 자기가 리셀러로 이렇게들 일어나고요. 어찌됐든 D2C 모델, 직접 디렉트 투 컨슈머 모델이 일어나는데, 그게 당근마켓에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이게 눈여겨볼 다른 시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생활 밀착형 풀필먼트 서비스인데, 이게 배민의 비마트가 19년 12월 출시했거든요. 제가 작년 이맘때 발표했어요. 이거 그때 12월 했는데, 여기가 이제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도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잘하니까 배달 핵심 역량을 보고 거기서 물건을 픽업해서 가는 서비스예요. 풀필먼트 서비스. 그다음 요마트 등등도 이제 해서 이제 그 산업의 경기가 허물어지는 빅블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활 밀착형 풀필먼트 서비스이고 운영되고 있는 거죠.